강도연 회장은 그 여자를 다시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자산가였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새 가정부 면접은 비서에게 맡긴 채 2층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들려온 단정한 인사 한마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하연입니다. 도연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자산가였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새 가정부 면접은 비서에게 맡긴 채 2층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들려온 단정한 인사 한마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하연입니다. 도연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연은 회장을 스쳐 지나가며 고개만 숙였을 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기억 못하는 건가? 아니면 기억하고도 모른 척하는 건가? 도연은 일부러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하연 씨.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 단어 하나에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우릴 그렇게 만든 적은 없었는데. 그날부터 시작된 이상한 일들. 하연은 절대 회장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질문에는 필요 이상으로 짧게 답했고 밤 10시가 되면 꼭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연은 우연히 하연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기와 그리고 임신한 하연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 사충격적인 진실. 그녀에겐 아들이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하연을 불렀습니다. 숨기지 말아요. 사진 봤습니다. 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 있어요. 도연의 심장은 희망과 공포 사이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입니까?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더 큰 반전. 아들은 이미 회장의 회사에 있었다. 하연의 아들은 도연의 회사 계열사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의 피해자로. 그리고 그 사고의 최종 결제자는 바로 강도연 회장 본인이었습니다. 보상은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 도연이 무심코 사인했던 그 서류, 그 한 장이 자기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 알았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진짜 이유, 복수하려고 온 겁니까? 도연의 질문에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실을 확인하러 왔어요. 이 사람이 예전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들이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보험도 회사 지원도 끊긴 상황. 하연은 마지막 선택으로 이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7선택의 순간. 백만장자의 돈 vs 한 아버지의 책임. 도연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산업재해 전면 재조사. 하연의 아들 정규직 전환. 피해자 가족 전원 보상 확대. 그 결정 하나로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도연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지막 반전. 그는 모든 걸 잃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됐다. 몇 달 후 작은 병실. 휠체어에 앉은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하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되셨네요. 엔딩 멘트. 유튜브 고정 댓글용. 돈은 선택을 미루게 하지만 진실은 선택을 강요합니다. 당신이라면 회장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그 여자를 다시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강도연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자산가였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새 가정부 면접은 비서에게 맡긴 채 2층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들려온
단정한 인사 한마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하연입니다. 도연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연은 회장을 스쳐 지나가며 고개만 숙였을 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기억 못하는 건가? 아니면 기억하고도 모른 척하는 건가? 도연은 일부러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하연 씨.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 단어 하나에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우릴 그렇게 만든 적은 없었는데. 그날부터 시작된 이상한 일들. 하연은 절대 회장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질문에는 필요 이상으로 짧게 답했고, 밤 10시가 되면 꼭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연은 우연히 하연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기와 그리고 임신한 하연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그녀에겐 아들이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하연을 불렀습니다. 숨기지 말아요. 사진 봤습니다. 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 있어요. 도연의 심장은 희망과 공포 사이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입니까?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더 큰 반전. 아들은 이미 회장의 회사에 있었다. 하연의 아들은 도연의 회사 계열사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의 피해자로. 그리고 그 사고의 최종 결제자는 바로 강도연 회장 본인이었습니다. 보상은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 도연이 무심코 사인했던 그 서류. 그 한 장이 자기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 알았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진짜 이유. 복수하려고 온 겁니까? 도연의 질문에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실을 확인하러 왔어요. 이 사람이 예전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들이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보험도 회사 지원도 끊긴 상황. 하연은 마지막 선택으로 이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7선택의 순간. 백만장자의 돈 vs 한 아버지의 책임. 도연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산업재해 전면 재조사. 하연의 아들 정규직 전환. 피해자 가족 전원 보상 확대. 그 결정 하나로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도연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지막 반전. 그는 모든 걸 잃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됐다. 몇 달 후 작은 병실. 휠체어에 앉은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하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되셨네요. 엔딩 멘트. 유튜브 고정 댓글용. 돈은 선택을 미루게 하지만 진실은 선택을 강요합니다. 당신이라면 회장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